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라이브는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올렸고 두 번째 라이브 영상은 안 올렸었는데요. 그때 두 번째 라이브를 봐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옆에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해줬던 저희 베프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 투석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 사실 투석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떤 분께 정말 궁금하시면 질문을 남겨달라 그러면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을 한 9가지 정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언니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투석실 크로닉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미 언니랑 한번 연습은 해봤는데요. 굉장히 길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방금 간단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현재 일하시는 투석실은 어큐신가요? 크로넷인가요? 지금 크로닉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큐시라면 취업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많이 알죠. 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리퍼를 받아야지 취업이 좀 쉽게 되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같은 곳에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면 이런 걸 써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뭐 언제 연락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 보고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투석실 경력만으로 미국 투석실에 취업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투석실 경력이 몇 년인가요? 한국 투석실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했어요. 사실 이게 그쵸? 영주권을 저희가 스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통해서 왔고요. 한국에서는 되게 투석실로는 사실 딱 거의 이제 많이 알아보신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캠스태핑 통해서 왔어요. 세 번째는 미국 투석실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있나요? 제가 사실 많이 조금 도움이 됐던 건 일단 경력이 없이 와서 여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일을 하면 이제 테크니션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널스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력이 많은 테크니션들로부터 약간의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영어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력발이 좀 많이 중요하고 또 다른 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FMC나 아니면 다른 보수교육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면 맨날 자고.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던 책들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어쨌든 한 번씩 들춰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경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캠스태핑 통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곳 에이전시에서 요구한 경력은 몇 년이었어요? 저 때는 사실 1년이었어요. 1년 최소 1년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 질문을 읽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곧 투석 간호사가 사라진다는 글을 봤는데 투석 간호사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냥 제 경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항암센터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암 치료제가 나오면 항암 치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큐어 그게 나오면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직업을 잃게 되는데 사실 그만큼의 의학이 발전이 되려면 저는 아직 제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석 간호사도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들었어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이 뉴욕 어느 주에서 인공신장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거의 다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 카더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 간호사 잠깐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뭔 약이 하나 원래 제대로 나오려면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거의 10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저는 그 인공신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다 됐다더라 해도 누구 하나 저는 사실 수술을 받아왔다는 소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직 그게 아직도 임상 시험 중이라는 거고 그게 사실 나온다 해도
정말 인공신장을 받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 AKR 환자들도 많잖아. 그 환자들도 어쨌든 그 환자들은 빨리 투석을 하고 기능을 되찾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투석을 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투석 간호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돼지의 신장을 한국 사람한테 이식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걸 봤는데 그런 게 정말 이제 보편화가 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급성으로 신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는 투석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석 간호사가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그거는 제 세대, 제 다음 세대에도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질문이 에이전시 초성, 계약기간, 시급 등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에이전시는 시원하게 캠스태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계약기간이랑 시급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3년이에요. 3년이고 시급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사이에도 시급이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레인지를 알려드리면 35보다 업? 그 정도? 40불보다는 다운. 네, between 35 and 40입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현 병원에서 한 종류의 투석기계만 사용하는데 미국 가기 전에 다양한 투석기계를 접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일했는데 거기서는 비브라운이랑 갬브로를 썼었어요. 저도 이제 카더라 듣기로 미국에서는 FMC 기계를 쓴대. 그래서 그러면 FMC를 한번 써봐야겠다. 미국 오기 전에 기계를 좀 익숙해지는 게 내가 일할 때 사실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FMC 쓰는 곳을 갔죠. 하지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FMC 저 때는 5008을 썼는데 지금 6008도 나왔다고 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기는 2008을 씁니다. 정말 옛날 예적 걸 쓰는데 또 그걸 또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써요. 그게 아마 가성비가 가장 좋아서 쓰는 기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투석 기계를 접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 그게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사실 그냥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FMC 2008T 치시면 나와요. 그 기계 가장 많이 써요. 그냥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냥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투석 널스 프랙티셔너, 투석 전문 간호사 혹은 이제 네프로, 신장 쪽으로 전문 간호사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네,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좀 편하게 일하자, 여유롭게 일하자 주의인데 공부도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왠지 미국 하면 그래도 투석 MP, 네프로 MP는 없어요. 이게 패밀리 널스 프랙티셔너를 공부를 하시고 세분화 들어가는 건데 널스 프랙티셔너로서 내가 일을 할 때보다는 그냥 필드에 있는 거가 더 간호사로서 일하는 게 더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대망의 질문. 한국 투석실과 미국 투석실의 차이점, 장단점, 근무 시간, 근무 환경. 근무 시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무 시간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을 때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고 그러니까 8시간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침 하면 이브닝 선생님 나오시고 나이트도 있을 때도 있었고. 미국은 시프트가 일단 한국은 6시인가 7시에 첫 번째 데이가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는 오픈이 5시예요. 새벽 5시. 그리고 제가 일한 다비타에서는 시프트가 2개예요. 5시에 시작해서 거의 2시나 3시에 끝나거든요. 그 모든 시간 다 커버를 제가 해요. 여기서는 근데 시프트가 4개인 경우가 있어요. First shift, second shift, third, fourth라고 하는데 시프트가 3개까지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혼자 다 커버해요. 그러면 한 14시간? 13시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시프트가 4개인 곳은 나눠서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2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시간 거의 10시간? 그리고 10시간, 11시간? 그렇게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은 그냥
병원 바이 병원이고 병동 바이 병동이고 센터 바이 센터기 때문에 그냥 뭐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보조 인력과 약간 그런 환경을 토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근무 그거는 환경. 정말 다른 거라서 애매하고 근무 환경이란 게 너무 커요. 근데 한국은 침대에 눕는다. 미국은 의자에 눕는다. 리클라인 체어에. 리클라인 체어가 있어서 거기서 받아요. 큰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가 됐어요. 원래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면 돼요. 뉴욕은 카테터가 간호사 일이거든요. 카테터 관리만 하면 되고 필슈라나 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니션들이 해요. 베이케이션 때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나 제주도 놀러 가는데 제주도 가서 투석 받게 해주세요 라면 수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이 그 수첩이 있어요. 그 병원 신장실 리스트. 쫙 있는 수첩이 있어서 그 수첩을 꺼내 드시고 제주도 어디 가세요? 그 근처에 있는데 알아봐서 인공시장실에 다 전화할래요. 우리 환자 갈 건데 자리 있나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소셜 워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셜 워커들이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눠져 있고 여기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어요. 한국은 환자들이 알아서 확실히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근처 사는 환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든 아니면 이제 자가차를 이용하든 미국은 인슈런스가 커버하는 한에서 트랜스포테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해주죠. 근데 그것도 간호사가 안 하고 소셜워커나 AA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 보시는 분 그런 거 다 해주시고 만약에 약이 없어, 다이얼라이저가 라인이 없어 이런 거 한국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하잖아요. 체크하고 자 이거 보내주세요 전락 드리고 하거든요. 그것도 여기는 AA가 다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컬처 나갔었어요. 한국에서 컬처 나가는 것도 우리 막 기계 1, 2번, 3,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바이오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메드들이 그런 기계 모든 건 워터, 물 관리 이런 건 다 했어요. 제가 기억에도 한국에서는 소금 날라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따로 있고 단점은 이 모든 걸 다 간호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있는 센터는 테크니션들이 다 뉴였어요. 그래서 디들링을 참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커버를 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제가 커버가 안 되면 그날 이 환자는 투석을 못 받았어요. 그런 또 그렇죠. 책임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석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력이 있으셔야 한다. 진짜 환자만 패스아웃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질이 건강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대마초 피고 막 올라오시고 막 냄새나 죽겠고 막 이러거든요. 30분마다 돌면서 이렇게 계속 어세스를 해야 되고 분들도 내가 봤을 때 없는데 신청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장점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다 원래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트랜스포테이션 연락이 안 된다. 또 내가 저한테 또 막 컴플레인을 해요. 얘네들이 연락이 안 돼. 그럼 또 제가 연락을 해서 매니지를 해줘야 한다. 그러한 단점. 지금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아마 에이전시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한국에서 어떤 에이전시에 컨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캠스태핑이라고 했고 스태핑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계약금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에이전시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도 맨날 하기 전에 정말 잘 알아봐라. 사기꾼 아니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사기꾼은 아니었고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돈을 크게 주고 가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너무 비싸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데 그래서 비교해봤자 500만 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정말 500만 원 커버 진짜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고민이다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에이전시의 기간 때문에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 제가 딴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계약금 때문이라면 계약금 때문이라면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35에서 40 사이라고 했지만 다른 에이전시 더 낮아요. 그리고 다른 에이전시 인슈런스랑 401k 커버 안 해줘요. 여긴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언니랑 둘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이민 가이드로 1년 좀 짧은 계약이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1년 반으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계약 짧은 곳을 찾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에이전시 얘기하면서 했는데 에이전시를 고를 때 조건들을 한번 다 나열을 해보세요. 노트에 나열을 해보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또 이렇게 다시 순서를 나열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끝나고 내가 정규직을 찾을 때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병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어떤 걸 어느 정도로 감수할 수 있는지 조건을 좀 따져보고 에이전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특히 투석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석실만 보내주는 에이전시에 그런 게 많진 않잖아요. 맞죠? 투석실만 보내주는 건 힐스병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저처럼 다른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내 경력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보장을 에이전시에서 말로는 해줘도 실제로는 그게 100%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제가 그렇게 못 가면 어떡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저처럼 저는 항암 간호사인데 메설지를 보내요. 그래서 메설지로 1년 반 있다가 제가 다시 항암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걱정을 미리 사서 하시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로 100%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내가 ICU 경력을 가졌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병원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있어요. 뭐 OR이나 ER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ICU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당연히 네라고 대답은 해요.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 왜냐면 시간과의 그런 맞아요. 뭔가 운때가 또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될 거라는 생각과 혹시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튼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투석이 정말 나는 투석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반대 안 하고. 다른 에이전시에서 지금 투석실 보내는 에이전시도 있어요. 까먹었어 이름. 어쨌든 네, 퍼펙트 초이스에서도 퍼펙트였던 것 같아. 퍼펙트 초이스에서도 투석실을 보내고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다. 뉴욕의 아니, 나도 경우에서는 퍼펙트만 알아. 퍼펙트 초이스도 투석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큐 병원은 아니고 거기도 크로닉 크로닉입니다. 센터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에이전시에 대해서 고민될 때 에이전시 가서 상담 받으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근데 그분들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가장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에 정말 내게 일어날 일은 많진 않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 흘려듣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 크로닉 센터가 상황이 뉴욕이 많이 안 좋아요.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다 부족하거든요. 간호사 부족하고 테크니션 부족한데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다른 파트, 예를 들어 스쿨너스나 코비드 주사 주는 곳, 뭐 플루 주사 주는 것, 이런 에이전시들이 너무 시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들도 그쪽으로 빠지고 테크니션들도 다른 일 자꾸 너무 찾아보고 이래요. 악순환으로 우리 센터에는 더 간호사가 부족해지고 테크니션이 더 부족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줄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키드니 환자는 줄어들기 참 힘들죠. 역시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센터가 힘들어요, 여러분.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간호사랑 테크니션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제 테크니션이 원래 간호사가 우리 센터 예를 들면 하나 간호사는 저밖에 없고 테크니션 2명 있어야 하는데 그 한 명을 못 구해서 둘이서 일을 주구장창 경우가 있고, 이럴 때 진짜 제 라이센스의 위협을 느껴요. 나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센터와 다비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가 알기로 FMC도 부족하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뉴욕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뭘요? 뭐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최대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